벌써 7년 전이네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 열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런 큰 목표가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나서는 아예 대화가 딱 멈췄잖아요. 네, 맞아요. 교착 상태가 오래 갔죠. 그러는데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접근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와요. 아, 그런 소식이 있군요. 네, 백악관도 뭐 친서 전달 시도설 이런 거에 대해서 딱 잘라 부인하진 않더라고요. 뭔가 물밑 접촉 가능성은 열어두는 그런 분위기랄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미 관계의 어떤 새로운 국면 가능성, 그리고 또 미국의 국방 전략 변화, 나 최근 남북 관계 소식까지 이 복잡한 상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 중요한 변수들이 정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가능성도 그렇고 또 동맹국 역할 관련해서 미국 국방 전략 기조 변화, 남북 간의 어떤 움직임까지. 맞아요.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 배경이랑 의미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먼저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해볼까요? 왜 하필 지금 다시 북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이게 보니까 내년 중간 선거 앞두고 외교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이 있죠. 우크라이나나 중동 문제 같은 다른 현안들이 좀처럼 풀리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김 위원장과의 어떤 과거 친분 이런 걸 좀 활용하려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첫 임기 때 보면 27통이나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강조했잖아요. 개인적인 관계를 상당히 내세웠죠. 그랬었죠. 북한도 보면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건지 직접적인 비난은 좀 삼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또 정구현 강원대 교수 같은 분은 분석하기를 다른 문제에서 성과 내기가 어려우니까 좀 급해서 북한 카드를 꺼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성과가 필요해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7년 전하고는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죠? 북한이 그 사이에 전술핵 능력이나 ICBM 같은 걸 엄청나게 고도화시켰잖아요. 김 위원장은 아예 핵 포기 절대 불가 이렇게 선언까지 했고요. 맞아요. 핵 보유국 지위를 계속 강조하죠. 네, 그리고 남성욱 고려대 교수 지적처럼 과거에 하노이에서 빈손 노딜의 경험이 있으니까 김 위원장도 훨씬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한 번 되었으니까. 아마 이제는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그냥 현실로 인정하라는 전제 하에서 핵 동결하고 제재 완화를 좀 맞바꾸는 식의 협상을 하려들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러시아라는 꽤 든든한 뒷배도 생겼고요. 러시아 변수도 크군요. 북한 입장은 이렇게 강경해졌는데 또 마침 미국의 국방 전력도 변하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네, 그렇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정자가 새로운 국방 전략 NDS 방향에 대해 언급을 했던데 핵심은 중국 견제하려고 인도 태평양에 집중하고 동맹국 역할을 더 키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임시 지침에 북한 위협 대응 부담을 동맹국에 더 넘기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네, 영국 호주와의 오커스 동맹도 재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헤그세스 장관 발언은 동맹국들이 알아서 국방 투자 늘리고 방어 역할 강화하면 미국은 더 큰 위협, 그러니까 중국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거든요.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보면 한국 같은 동맹국 입장에서는 북한 방어에 대해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게 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부담이 커질 수 있겠네요. 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는 게 결국 동맹 관계나 이 지역 안보 전체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아주 면밀히 봐야 합니다. 미국의 큰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와중에 또 한반도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북한이 오늘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요? 네,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 군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췄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보이더라고요. 1년 넘게 계속됐던 확성기 싸움이 일단 멈춘 거네요? 네,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이렇게 남북이 서로 조치를 주고받는 모습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대화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대통령이 말한 소모적 적대 행위 중단하고 대화 협력 재개하자는 기조나 또 대선 공약이었던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9.19 군사합의 복원. 네, 하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적처럼 북한은 이미 9.19 합의 완전 폐기를 선언했잖아요. 맞다. 폐기 선언했었죠. 네, 이걸 다시 복원하려면 세부 사항 조율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특히 그 합의의 중요한 전제가 비핵화론이었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아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정말 모든 게 다 얽혀 있네요. 트럼프 재등장 가능성과 북한과의 접촉 움직임, 또 동맹을 대하는 미국의 전략 변화, 그리고 남북 간의 이런 잠정적인 긴장 완화 조치까지 이 지점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내려고 북한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과연 어떤 종류의 합의를 목표로 삼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합의의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런 우려도 제기해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같은 장거리 미사일은 폐기하는 대신에 정작 한반도와 주변 지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전술핵 능력은 일부 용인해주는 식의, 뭐랄까, 나쁜 거래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미국 본토 위협만 제거하고 우리 주변의 위협은 남겨두는 식의 거래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이것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안보,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던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